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날이 밝으면서 도로는 점차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진선민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직까지는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막바지 귀경 차량들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CTV 화면 보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늘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부근입니다. 비교적 통행이 원활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 많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부고속도로 남촌교 부근입니다. 하남 방향으로 정체가 심해 통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6시간 10분, 광주에서 4시간 30분, 대전에서 2시간 30분, 강릉에서 2시간 40분입니다. 점차 예상 소요 시간이 일부 구간에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48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길안내 앱에서 실시간 도로 상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까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38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겨울 들어 AI 발생은 모두 44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수본은 경기도 전역과 포천 인접 지역인 강원 철원 화천의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어제 정오부터 오늘 정오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대상 첫 사업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과의 초대형 무역협정이 막 출범했다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첫 번째 투자 패키지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텍사스주의 석유와 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3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라면서 LNG 시설은 수출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거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광물 시설 역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며 자신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투자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워싱턴에 도착해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 왔습니다. 戦略的投資イニシアチブは、日米の相互利益の促進、経済安全保障の確保、両国の経済成長につながるものでありまして、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도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각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협상에서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여러 지침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상 기본 원칙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89% 떨어진 배럴당 62.33달러에 거래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통상 봄철에 급증하는 산불이 한겨울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가까이 산불 발생이 늘었는데 봄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 야트막한 야산 산기슭에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초속 8m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지만 빠른 대처 덕에 큰 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주변 민가와 야산, 태양광단지까지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곳이 불이 시작된 곳입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갖다 버린 화목 보일러재를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홍성과 당진, 대전 동구 등에서도 며칠 사이 산불이 계속됐고 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는 비교적 큰 산불이나 축구장 75개 면적을 태우고 4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새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모두 84건, 지난해보다 58.5%가 늘었고 최근 10년 평균보다도 20%나 많은 불이 났습니다. 피해 면적도 24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5배, 10년 평균보다 3.4배 많았습니다. 산림당국의 오랜 경고에도 입산자 실화나 불법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겨우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봄에도 날이 마르고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 산불 발생 위험은 평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수면 온도, 바람, 토양 수분, 강수량 등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위험은 높은 단계로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지난달 20일부터 조기 운영하기 시작해 오는 5월 중순까지 4개월가량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귀경길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는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데다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 오늘과 내일은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 모레는 전국 내륙 지역에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절기 우수가 지나고 나면 기온은 상승세를 타 토요일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가 4월 초에 해당하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로 어제보다는 3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이맘때와는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 동해 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다가오는 일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도 지역은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 요령. 발열, 복통, 구토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조리 전후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어패류 조리 시 중심부를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힙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환자가 접촉한 곳은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고 세탁 시 70도 이상의 온수를 사용합니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이틀간 외출을 자제합니다.